이기형 대한체육회 회장은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관련 업무 협약 및 주요 현안 논의 등을 사유로,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2025 IPC 총회 유치로 인한 4개국 대표단 회의 개최를 사유로, 정기범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의 선서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일미 실시하였고, 그 선서가 종합감사에도 유효한 것으로 공지하였으므로 전체 증인에 대하여 선서서만 받고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 또는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후속 조치 현황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에 피감기관들의 후속 조치 현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죠.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국감 때 문체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KTV의 황제 관람 건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황제 관람 건이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그 황제 관람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 증인이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입니다. 저희가 2번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2번 다 이분이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병원인지 대통령 비서실인지 모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동행명령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5일 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저희 행정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갔을 때 병원을 통해서 내가 입원해 있는지 여부, 어느 병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병원장이 똑같은 태도로 저희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꼭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최재혁 방송기획관에게 전달해서 이분이 꼭 오늘 국감장에 출석해서 그날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명맥관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오늘도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면 명백한 국회 증강법 위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행명령장을 신속하게 발부해 주시고 저희 행정관들이 바로 가서 최재혁 방송기획관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우리 문체위를 잘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바로 엊그제 저희가 감사를 했던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어제 그런데 갑자기 그저께 나와서 출석을 하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 오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여당 간사인 저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저희 보좌진에게도 얘기도 없이 이렇게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그다음에 저희 문체위를 너무나 모독을 한 행위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저희 그 법에 보면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출석 요구일 3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청했던 오늘 10월 24일을 위해서 저희가 9월 24일 날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 이후 10월 첫째 주에 가서 오늘 명분으로 핑계를 댄 그 남원 관련한 행사를 그제서야 타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저께 있었던 저희 문체위의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회를 여러 차례 이렇게 무시한 대한체육회 이경 회장에 대한 동행 명령을 요청을 드리고 즉각 발부해 주실 것을, 그리고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박정하 간사께서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의 불출석 관련해서 동의명령 요청했습니다만은 이 불출석 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출석을 위해 가지고 오늘 남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의 업무 협약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1일 날 부랴부랴 대한체육회에서 출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22일 날 그 공문을, 그러니까 그냥 대한체육회로 보낸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또 오늘 남원시장,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전북도지사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북도지사는 참석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는 남원시장의 일정 계획도 없는 행사가 갑자기 대한체육회 요청으로 급조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국회를 좀 우습게 보고 행동을 하면은 이런 사유로 행사까지 임의로 만들어서 이 불출석 사유를 내겠습니까? 엄격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경 회장은 몇 번의 지금 문체위 출석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문체위 현안 질의 시 해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장차관이 해단식에 오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책임 못 진다. 또 체육회 직원한테는 장관이 해단식에 오면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 이렇게 폭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바로 이기영 회장은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체부 체육협력관한테 다시 확인하니까 분명히 체육협력관이 들었다고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옆에 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단식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수차 변명을 하면서 굉장히 이동 거리가 길고 또 짐들을 다 이렇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불편해서 그렇게 선수 편을 위해서 해단식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동 거리는 불과 80m밖에 안 되고 당초 해단식 계획 대한체육회에서 만든 공문을 보면은 짐을 가지고 해단식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짐들은 전부 다 그 게이트 앞에 그대로 놔두고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그거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거짓 증언이고 저번 또 국정감사 질의에서 워크샵 관련해서 물으니까 본인이 몇 차례에서 나눠서 했다 그러는데 지난해 워크샵은 딱 한 차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이렇게 좀 확인되는 만큼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위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